안녕하세요. 변화연구소 민트쌤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불안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불안이라는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많은 주제 중에 불안을 택한 이유는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불안에 취약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만나는 감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소한 것에서도 불안을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거울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조금 뭔가 찐 것 같을 때 가끔씩 몸무게를 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저울에 올라가면서 잠깐 불안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잔액이 없을 때 그때도 약간 불안하고요. 최근에 가장 불안을 많이 느낄 때는 재난방송을 좀 오래 봤을 때 확진자 수가 많을 때 그럴 때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야 하는 요일에 약국을 향해 갈 때 마스크가 없을까봐 또 다른 데를 가야 할까봐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제가 상담사로 근무하면서 불안에 취약한 또 저랑 비슷한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과 불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이란 감정을 잘 대처하고 평소에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했죠. 그러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은 비효과적이었던 것도 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안뿐만이 아니라 공포스럽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병마와 싸우시는 분이나 또 그분들을 치료하시는 분이나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런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를 경험하면 지지 기반 지금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불안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 영향으로 우리는 몸의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정서 또는 자존감, 대인관계, 자기인식, 심지어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서 학습 능력이나 직업 수행 능력 또한 좀 떨어져요. 저는 요즘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합니다. 불안. 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하세요? 불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불안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그 모른다는 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까? 모르죠. 그리고 특히 이 신학기에는 특히 중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학교 여자친구들은 새로 학기가 변해서 새로 학년이 바뀌어서 갔을 때 그 짝수로 딱 그룹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어떤 친구가 있느냐, 또 그 전 학년에 나랑 친했던 친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초기에 어떤 친구와 그룹을 맺느냐가 1년의 학교 생활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불안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학기 때 되게 불안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두 번째 요인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그것을 좀 뭔가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겠어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도 없는, 즉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걱정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여학생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또 어떤 아이돌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막 계속 연습을 해서 갔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우리 학교 끝나고 어디 갈까? 또는 너는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니?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시큰둥하거나 나 아빠 이렇게 하면 낙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불안하죠.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도 정말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뭐가 내가 마음대로, 물론 이제 아기 때는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크면서는 그러기가 힘들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항상성이란 어떤 거냐면 일상 생활을 우리가 익숙한 대로 익숙한 공간을 가고 익숙한 시간에 일어나서 익숙하게 밥을 먹고 익숙한 운송수단을 타고 익숙한 장소에 가고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루틴이 깨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자극이 나쁜 것이어도 받고 또 좋은 것이어도 그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항상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며칠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요즘 짜증나고 어떨 땐 무섭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끔 힘들 때마다 자기가 즐겨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밖에 나가자니 무섭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러셨죠? 저는 이 친구의 말에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예상치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뒤죽박죽 돼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혹시 거기에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병에 걸리거나 나에겐 되게 집보다 더 친숙했던 곳인데 거기에서 잘리거나 또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아서 실패감을 맛보거나 또는 나에겐 굉장히 소중한 대상인데 상대방이 떠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잃거나 또 이사를 가는 것도 이제 친숙한 어떤 공간과의 상실이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고 화가 나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막막해지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환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이 체온을 36.5도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반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내려가면 몸을 떨어서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또 더워지면 땀을 내서 낮춰기도 하죠.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체온은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심리적 에너지인 감정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돼요. 감정은 죄가 없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저희들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기말고사를 앞둔 중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시험 결과가 가장 좋을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A라는 친구는 시험을 앞두고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은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하고 긴장되어서 조금 기말고사가 신경이 쓰이는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은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 또 안 될까봐 이번에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불안감이 높은 학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불안의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친구의 결과가 좋을까요? 네. 어느 정도의 불안이 있고 조금 긴장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 친구의 성적이 가장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동안의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뭔가 수행 능력을 좋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험을 앞두고 전혀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 A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라는 시험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1번을 쭉 찍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공부에는 흥미가 없지만 축구를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그런 친구라면 아마 축구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구가 크다면 그런 욕구가 있으면 경기를 잘하고 싶고 이기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 학생처럼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에 압도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많이 느끼지만 그 압박감 때문에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함 때문에 뭔가 책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돼서 책상을 정리한다든지 PC방에 간다든지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하고 이렇게 노는 거죠. 근데 놀아도 이제 내 마음이 아닌 거죠. 놀아도 노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려고 앉으면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우리의 어떤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고 또 그 불안감을 느낄 때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데 쓰여지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커다란 개가 이를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아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식은땀이 나면서 심장이 발딱발딱 뛰면서 아마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속도로 주행난치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 개를 건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조심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안하다, 내가 지금 불안하다 라는 의미는 뭔가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하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불안하신가요? 그러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불안하구나. 지금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싶구나. 그리고 그건 너에게 아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말하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앞으로 불안이라는 심리적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안이 주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위험한 상황을 잘 견뎌내고 위험한 요인들을 해소하는 데 쓰거나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불안해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의를 집중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과정을 함께 하고 싶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인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연구소 민트쌤이었습니다.